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고등학생들이 목욕탕을 빌려 집단 성관계를 맺고 마약의 한 종류인 필로폰을 흡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함흥시의 고급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단체로 목욕탕을 대관해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일어났다라며 심지어 집단 난교에 이어 마약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목욕탕 관리자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불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들은 목욕탕 주인에게 2시간에 $70의 비용을 지불해 파티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반 목욕탕 가격인 $1.2 수준으로 봤을 때 50배에 넘는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사건은 파티를 즐긴 학생 중 한 명이 자랑삼아 소문을 내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를 알게 된 한 주민은 안전부에 신고했고 정부 차원에서 목욕탕 장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불법 유착관계가 포착돼 목욕탕 관계자를 구속시키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손님들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이들은 빙두를 흡입하고 짝을 바꿔가며 2시간 동안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현재 이 소식은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상태로 돈을 주고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또한 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 학생들의 담임교사는 매일 교육부에 끌려가 비판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업주는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그렇지 남녀 학생들을 집단 성관계를 시키다니 몇 푼 안 되는 돈에 눈이 멀어 짐승 같은 행동을 했다. 이건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의 책임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문제의 학생들에 대한 공개 폭로 모임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기의 반항기는 모든 인종에게 존재한다. 하물며 북한에도 비행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의 분노의 대상은 김정은과 공산주의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농부가 되어야 하고 광부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광부가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자신이 태어난 출신을 토대라고 불린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토대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일가나 권력층의 자제들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정부기관에서 간부로 일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북한 청소년들은 슬슬 염증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다. 과거 배급만 믿고 버티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불과 20년 전이다. 이 때문에 북한 청소년들은 수령님을 위해 일하는 건 현실을 살지 않는 것이라는 비웃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지금까지 인류 발전은 이러한 개성을 시작으로 의식이 깨어나면서 시작했다. 북한 비행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발간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했던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탈북자 강제 북송도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증언이 보고서에 인용되기도 했다. 북한 관련 내용은 이전 보고서와 비슷했다. 살인, 납치,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보고서는 한 해 동안 정부나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많았다고 짚었다. 탈북민과 비정부기구, 유엔 보고서 등을 인용,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비사법적 사형은 정식 재판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사형이다. 보고서는 특히 공개 처형 증가세에 주목했다.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이 이뤄진다는 탈북민들의 전원, 코로나19 때 감소했던 공개 처형이 국경 재개방과 함께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 내용 등을 전했다.
지난해 9월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을 공개 처형하며 2만 5천 명이 이를 지켜보게 했다는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고문 행태도 자세히 적었다.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 가두는 것, 손목으로 매달기 등이 북한이 자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고문 종류다. 또 교도소 내에 만연한 여성 수감자 대상 성폭행 및 학대 실상도 폭로됐다. 교도관들이 사실상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탈북 시도자들에게는 더 심한 성폭행 학대가 가해진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가 추산한 북한 정치범 수는 8만 명에서 12만 명이다. 많으면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본다며 김씨 일가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아도 처벌된다고 기술했다. 이외에 언론이 검열되고 인터넷 접근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여군 하전사가 5명의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해당 군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여군을 조기 제대시키는 등 사건 축소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7군단 지휘부 전신전화소 교환분대에서 간부석 교환수로 근무하던 여군 A씨가 군의소에 입원해 있던 중 이달 중순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 과다출혈이 계속됐지만 혈액 부족으로 수혈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앞뒤로 빽빽하게 적은 12장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가 유서를 신소청원 편지라는 문구로 시작한 것으로 미뤄볼 때 군입대 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내막을 당국에 알리고 군 내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황해남도 출신으로 17살에 하전사로 입대해 6년 동안 7군단에서 전화 교환수로 근무했다. 악몽은 A씨가 신병훈련이 끝나고 구분대에 배치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 7군단 정치지도원이었던 40대 초반의 김모 씨는 1년 가까이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행 후에는 앞으로 일생을 돌봐주겠다며 A씨를 다독였지만 김 씨는 정치 군관을 양성하는 정치대학에 들어가면서 연락을 끊었다. 두 번째 가해자는 대렬부 부부장 한모 씨로 자신의 사무실로 A씨를 부른 후 강간했다. 한 씨는 A씨의 뒤를 봐주겠다며 간부석 교환수로 진급시키기도 했지만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폭행이 이뤄졌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정치 일군이 돼 여군들의 군내 성폭력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군관학교에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부부장 조모 씨는 A씨의 정치대학 지원서를 누락시키면서 정치대학에 가고 싶으면 지하갱도 벙커 내 지휘부 사무실로 오라고 A씨를 유인했다. 간부부장의 의도를 간파한 A씨는 가깝게 지내던 같은 고향 출신 군관 부인에게 손전화 휴대전화를 빌려 녹음을 하면서 사무실로 갔다. 유사시 지휘부 작전실로 쓰이는 벙커 사무실에 미리 도착해 있던 조 씨는 속옷 차림이었으며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5,000원짜리 100장을 내밀며 앞으로 입당도 시켜주고 대학 학비도 대겠다고 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강제로 옷을 벗겼다. 그런데 A씨의 옷에서 녹음 중인 손전화가 나오자 A씨를 폭행했고 손전화 주인까지 찾아내 관련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를 성폭행했던 김씨가 총정치국 소속으로 7군단 검열을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함께 검열을 나온 총정치국 간부 조 모씨가 묵는 방으로 A씨를 유인했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강간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옷이 찢기고 상해를 입어 군의소에 입원했다. A씨는 빨리 군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10월 제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를 허락할 수 없다며 내년 2월로 제대를 연기시켰다. 제대일까지만 참고 견디려 했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포비서를 겸하는 군의소 내과 과장 소자련 모 씨가 A씨에게 디메드론이라는 수면제를 투여한 후 또 다시 강간한 것이다. 의식 차린 A씨는 무의식 중에 강간당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여군 하전사가 억울한 사연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직무일시 정지 또는 전보 조치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 가해자 중 총정치국 고위 간부가 포함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무마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A씨는 20일 아침 군 당국으로부터 제대 통지를 받았다. 북한군은 동기훈련이 진행 중인 12월에 제대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통지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소식통은 제대 통보를 받았으므로 A씨는 현재 3인이라며 군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A씨를 서둘러 제대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